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경제적인 무역과 관련된 관세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북한과의 우리나라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또 돌발 변수 같은 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땐 무난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런데 크게 반응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잘된 회담일까 아닐까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이 초반에는 남북경협주나 조선주나 이런 게 크게 튀었다가 대부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소화하고 나니까 또 다른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분위기가 오늘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재료는 좀 소멸이 되는 분위기,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듯하고요. 결국에는 상방을 향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시장이 좀 재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섹터별 차별화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은 만큼 이 부분 좀 투자하시는데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들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좀 봐야 되겠죠?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난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떤지 김윤주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지만 조선과 원전 같은 기존의 수혜주로 지목됐던 종목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 외의 종목들,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겠고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하락 출발했는데 코스닥 쪽으로는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가량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소폭이지만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19%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조선주 단에서 이 마스가 협력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다만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4%가량 하락하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중공업은 오늘 1.5%가량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주 단에서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3.3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한전기술, 한국전력공사, 오늘 한국전력공사도 3%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원전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방산주 단에서도 오늘 쉬어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가량 하락하고 있고 한화시스템도 2%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0.44%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조선, 방산, 원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오늘 소폭이지만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0.45%가량 하락하고 있고 기아도 0.67%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크래프톤이 2.58%가량 올라주면서 개인주 단에서의 상승이 눈에 띄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카카오가 1.55%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 단에서의 상승도 눈에 띄는데 LG화학이 1%가량 올라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화학 안에서 초록불 켜낸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트레이딩 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초록불 켜낸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단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상승불 켜낸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펩트론이 2%가량 상승하고 있고 ABL 바이오가 2.59%가량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삼천당제약도 1.52%가량 상승, 알테오젠도 0.34%가량 상승합니다. 오늘 이 제약 바이오 단 안에서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그래도 장이 진행이 되면서 상승불로 전환이 된 종목들이 조금 더 많고요. 다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1.59%가량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클래시스, 휴젤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면서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는 그렇다 할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제약 바이오단 안에서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는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가 2%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0.75%가량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단에서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 SM엔터테인먼트가 3%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YG엔터테인먼트도 2.31%가량 상승입니다. JYP엔터테인먼트도 0.77%가량 올라주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디어유가 8%가량 강하게 오르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북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욱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북 경협 관련주들 아난티라든지 또 좋은 사람들 같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테마성 움직임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LNG 관련주들도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일제히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코스닥으로는 조금 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800선을 그래도 회복했습니다. 0.28%가량 오르면서 코스닥이 800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 이어가면서 0.68%가량 빠지면서 3,18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떤지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3천억가량 팔면서 오전장 들어서부터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4천억가량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00억가량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더욱더 자세한 흐름 싱크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벽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작 전에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 회담 안에서는 또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올해 안에 그것도 기한을 딱 정해서 만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장 초반에는 남북경협주가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쏟아지면서 대부분 남북경협주들이 상승 탄력이 줄어들면서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도 있고 아난티도 지금 강보합권 수준 정도까지 다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싱크풀에서도 남북경협주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크고 빨간색이었는데 관심이 막 급속도로 좀 식어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쪽 관련된 이슈가 오히려 부각을 받으면서 엔터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여행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대언 이야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의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 카지노에서 서부 T&D라든지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고 엔터주도 지금 SM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 잘 주가가 오늘 올라가면서 오히려 시장이 장 초반에는 조선이나 아니면 남북경협주에 집중됐다가 여기에서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카지노나 엔터로 오히려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콘텐츠도 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조선이나 조선기자재들은 오늘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원저운도 함께 조금 엮이면서 빠지고 있는데 오늘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MOU를 체결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이슈 소멸, 뉴스에 팔아야 된다 이런 식의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조선주들도 빠지고 있고 원전주도 막상 굉장히 지난주에 불안했잖아요. 원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한미정상회담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정작 들여다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고 없다시피 했고 그리고 나서 MOU 체결을 했다. 4건 정도 MOU 체결이 나왔는데 이것에 힘을 받지는 못하네요. 주가가 오히려 원전주들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가스관 관련된 종목이 오늘 그나마 또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라고 하면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냥 우리 한국이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버렸다 보니까 우리도 이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어제에 이어서 조금 좋습니다.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이 어제에 오늘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이제 미국에서 단행이 될 것이고 우리도 여기에 발을 맞춰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제약바이오를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벤트나 이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제약바이오를 투자해놓는 그런 심리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보면 유리기판이 오늘 좀 좋은데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 최근에 좀 쉬어가고 관심권에서 멀어졌다가 이번에 인텔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인텔의 이 지분을 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텔이 뭔가 새로운 면모로 변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인텔이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좀 들여오겠다. 이러면서 삼성전자랑 협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인텔이 삼성과 협력을 하게 될지 결국에는 외주를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투자라든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로픽스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오랜만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은 뭐 한미 정상회담을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특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는 뭐 밝게 인사를 하고 회담장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떠날 때 배웅을 안 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밀당을 한다라는 식의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 추후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올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꺼낸 카드는 조선이었습니다. 마스카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할 때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듯이 이번에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조선업 르네상스를 미국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화답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과 조선 협력을 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전 조선 산업이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도움을 주면서 이것을 부활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작은 뭐 한국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이러면서 조선주들이 결국에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의 원픽은 조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면서 이 벤스 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6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필리조선소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가서 필리조선소에서 뭐 순방을 하고 관련해서 김동관 부회장의 이야기를 듣겠죠. 이런 그림들이 아마 영상이나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중공업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MRO, 미국의 MRO 사업 관련해서는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삼성중공업은 여기 못 끼나라고 약간은 소외되는 느낌도 있었는데 삼성중공업이 비거마린, 미국의 비거마린 그룹과 함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 해군과 해상수송사령부의 지원함을 유지보수해주는 MRO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MRO를 체결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그러면 이제 MRO에 함께 편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원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원전 관련된 이야기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뭐 이재용 회장, 뭐 최태원 회장, 뭐 HD 현대 뭐 다 회장단들이 다 참여를 했고 젠슨 왕도 여기에 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이 됐던 게 원전 관련해서 어쨌든 MOU를 체결을 했어요. 원전 관련된 MOU, 한수원
조선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미국의 엑스에너지, 아마존 웹서비스 뭐 이런 업체들과 SMR 사업을 함께 하자라는 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미국과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표현이 됐는데 오늘은 뭐 어쨌든 원전주들이 조정을 좀 받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원전 함께 미국과 한다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오늘은 뉴스의 이슈 소멸성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지 고은변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선과 원전 관련된 기업들 재료 소멸로 인해서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주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장중에 한 7%가량 갭 띄우면서 출발하려는 움직임 나타났다가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4%가량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MRO와 관련된 MOU 소식을 전해준 삼성중공업은 오늘 개장 직후에 신고가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됐고요. 현재 구간에도 4% 상승폭을 다시금 높이려는 움직임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 띄우면서 출발하는 움직임 나타났다가 현재 구간에는 4%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이번 주 들어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한전기술이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는 좀 가장 큰 낙폭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7%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 개장 직후에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유지하는 듯 하다가 현재 구간 빠르게 반락을 하면서 3.7%가량의 조정 국면에 지금 접어든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가장 많이 거론됐고 움직임이 좋았던 조선과 원전 관련된 기업들 오늘은 재료 소멸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장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와 종목들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중공업에 대한 상승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현재 구간 MOU 관련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조선원전은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엔 남북경협주를 봐야 되겠습니다. 남북경협주도 지금 상승 탄력은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프리마켓에서는 남북경협주들이 가장 뜨거웠지만 막상 본장이 시작되니까 남북경협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기한을 딱 정해서 연내에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김정은과 만나고 북한과의 협상을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두 번째 선거에서 패했을 때 이 남북 관계가 결국에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김정은을 좀 만나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북한과의 대화를 하고 비핵화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실마리를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고요.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난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많이 웃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북 관련 정책의 스탠스가 굉장히 좋고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화답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이번에 작심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완전 이미지를 격상시켜주려는 그런 언급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계 지도자 중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세계 평화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낸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 있는 전쟁들을 다 멈추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번에는 그러면 그 시선을 한반도로 좀 옮겨달라. 그러면서 김정은을 만나고 만약에 이게 잘 진행이 되면 북한에다가 트럼프 월드를 지어서 거기에 골프장도 만들고 거기에서 같이 골프도 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경주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경주에서 만나는 그림, 김정은도 경주로 부른다 이런 식의 정책을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경주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에 왔다가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또 한 번 만나는 그림을 그리게 될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앞으로 짜여지겠죠. 이러면서 남북 경협이나 그리고 북미 대화의 가능성들은 조금씩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추이는 또 어떻게 될지는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남북 경협주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보죠. 네, 남북 경협 관련 기업들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차익 매도 물량이 현재 구간에는 거세게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기업 중 하나가 아난티였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20분가량이 흐르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의 변동성은 3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역시나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이력이 있던 기업이죠. 오늘 개장 전에는 그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다가 현재 구간은 4%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원과 일신석재 역시나 오늘 상승폭을 이내 반납하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긴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만 JST나 같은 경우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일 차트를 보시더라도 다른 남북 경협주와 다르게 지금 4거래일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들어오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2%가량 상승하면서 4,21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 관련 기업들 개인의 매수세만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전형적인 테마주 성향으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남북 경협 이슈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이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오늘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나마 자시 수혜를 받고 부각을 받는 업종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엔 우리나라도 알래스카 LNG 아니면 알래스카 유전 개발 관련해서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냥 찍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가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가스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함께 협력을 해서 알래스카 가스나 유전을 개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할 때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된 이야기가 없어서 이게 이제는 우리는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관세 협상 끝나고 나서는 알래스카 유전 관련된 LNG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 뭐 철강이라든지 철관주들 아니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은 우리나라는 석유나 가스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알래스카 쪽에 많은 가스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한국이 원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한국에 팔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지금 같이 합작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같이 알래스카 LNG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나라는 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될지 어떤 기업들이 또 가게 될지 그리고 조선도 연관이 되면은 조선 LNG선 개발하는 조선 업체들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여러 가지를 던져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알래스카 LNG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래스카 에너지 LNG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알래스카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배관용 강관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구간 대장주로 움직이는 건 하이스틸입니다. 17%가량의 강세 움직임 포착이 되면서 5,40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요. 넥스틸과 이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두 자릿대 오름세를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는 변동성 보이면서 윗꼬리를 달고 6에서 4%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관광 기업이고요. 이런 알래스카 이슈가 있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는데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성밸브 역시나 오늘 0.1% 소폭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개장 직후의 상승폭은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래스카 에너지 관련 기업들 역시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개장 직후의 상승 흐름은 조금은 반납하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남북 경협 그리고 조선과 원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지금 재료 소멸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슈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큰 이슈들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투자 전략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 텐데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 끝이 났습니다. 시장이 소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전일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강세를 보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증가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드워치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4.3%를 기록하고 있고요. 바클레이즈라든가 BNP 파리바, 도이치방크 같은 글로벌 IB들도 모두 9월 2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27일 장마감 이후 공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관망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업 가치를 증명해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달하는 만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AI 버블론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길어진 14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업이라든가 북한 문제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시사한 가운데 당초 우려와는 달리 돌발 상황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양보가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재차 언급했으며 무기 구매라든가 알래스카 LNG 관련 조인트 벤처 설립 같은 사안들을 거론했습니다. 이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과 조선 원전 등의 전략 산업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참석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미 양국 기업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다수의 MOU가 체결됐는데요. HD현대중공업이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 고려아연,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코스피가 3,200을 다시 회복했고요.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2차 산업 상법 개정안 등의 영향으로 로봇, 비주, 증권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같은 상법 2차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바이오 같은 성장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 러셀 2000의 강세 영향이 상대적인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 확대로 나타난 양상을 보였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인하 호재의 반영과 한미 정상회담 재료의 소멸 속에 전반적인 조정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협력이 강조된 조선업종은 전반적으로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LNG 프로젝트 관련 가스관이라든가 중소형 철광주 등의 차별적 상승세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원전 관련주는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리 인하 호재에 반응했던 로봇이라든가 또
IT 부품주들, 엔터 콘텐츠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의 종료 속에 시장은 결과에 대한 소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업종 간 차별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매도 규모를 늘려가면서 전반적인 차익 실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포장용 필름 전문 생산업체고요.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전장 부품, 친환경 재생 에너지에 사용되는 필름형 콘덴서의 핵심 소재인 컵에서티 필름 사업과 그리고 이제 대전성이 우수하고 인체에 무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BOPP 필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조선기자재 주조 전문 기업인 캐스코를 인수하면서 새롭게 어떤 업종 다각화에 성공을 한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는 커패시터와 조선기자재 투트랙의 어떤 사업의 전개 방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커패시티 새로운 라인의 수율이 85%까지 올라가면서 필름 관련해서 가동률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반기에는 이 캐스코의 연결 편입 효과가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 4,3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영 오늘 저희도 잘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알아봤는데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 그 후 분위기는 어땠고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저희가 자세하게 특집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an honor to be with President Lee of South Korea. We've known each other and gotten along very well. Where we do a lot of trade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South Korea is a big buyer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also. And we have many things to talk about, and I look forward to it, and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ith you 100%. Thank you.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또 다른 과학 기술 분야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있는데 초반보다는 그래도 상승 탄력이 또 줄고 있어요. 이러면서 시장이 이슈를 일단은 큰 이슈, 빅 이슈였던 한미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다시 방향성을 좀 찾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4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800포인트 유지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 자, 이후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최근에 중국 시장이 좋습니다. 상승 탄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중국이나 홍콩 시장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조금 더 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정리하고 방향성을 더 찾아봐야겠죠.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새벽에 저도 계속 들여다보고 했는데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번 네. 정상회담 왜 그렇게 긴장이 되던지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요즘은 모든 걸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일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또 엄중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자체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엄중한 상황이어서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은 많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도 영상 보고 이렇게 회담 분위기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네. 진행이 됐죠. 사실 그전에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더 많았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이 한 12시 35분쯤 백악관에 도착해서 이제 현관에 나서 맞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라든가 환하게 서로 인사하는 이런 이제 시작부터가 굉장히 네. 분위기가 좋았었고 회담 시간도 이제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길어졌다고 하고요. 양국 정상이 이제 찍은 사진들 보면 서로 엄지척하고 이제 찍은 사진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보면 꽤 이제 얘기가 스무스하게 잘 흘러갔다라는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정상회담에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이 안보하고 경제 면에서 의제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안보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한국의 이 방위분담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증액 요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대북 관계라든가 대중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주요 논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경제에서는 이제 관세 협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끝나자마자 이제 정상회담이 잡힌 거기 때문에 관세 협상 이후에 이제 후속 논의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거라는 이제 예상들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농축산물 개방 여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조선업 협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치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정상회담 키워드를 보면 예상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라든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우리 다 같이 협력해 보자, 이런 거하고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이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일단은 회담 자체에서는 큰 변수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예상했던 정도의 수준이 나왔고 물론 회담하기 직전과 회담하고 나서 이런 거에서 약간의 왜 트럼프가 왜 저러지?라는 그런 것들은 약간 포인트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회담을 준비하기 전에도 갑작스럽게 외교장관이 갑자기 일본 안 가고 미국에 간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비서실장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도 갑자기 또 미국에 날아간다고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불안했어요. 뭔가 이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위성랑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대통령실의 3실장이 모두 이제 동의를 한 이 정상회담이 됐거든요. 비서실장 보통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비서실장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국내에 남아서 대통령 대신 현안을 챙기는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약간 따로 급거 갔던 미국으로 간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민항기를 타고 미국으로 네. 간 건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비춰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조현 외교 장관이라든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먼저 미국으로 이제 출국해서 협상을 좀 준비했는데 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일본에 같이 따라가려다가 가려고 갑자기 이제 일정을 바꾼 거잖아요. 22일에 워싱턴에 미리 도착해서 이제 미 국무장관이랑 미리 좀 만났고 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추측을 좀 나왔었는데 원래 양국의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양측이 이제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네. 있잖아요.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고 당일날 회담하면서 이제 정상들이 같이 이제 사진 찍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약간 형식적인 그쵸.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예정했던 그 협상이 30분이기 때문에 30분간 우리가 협상을 해서 딱 결론을 내기보다는 그 전에 미리 이제 다 조율해 놓고 세팅해놓고. 거기서 최종 사인하는 느낌 그쵸. 이런 거여야 되는데 이렇게 3실장이 한국을 비워놓고 다 미국으로 향했다. 특히나 한국에 보통은 있어야 되는 비서실장까지 갔다라고 네. 하는 거는 뭐 어찌 보면 이제 이 대통령실의 중책을 맡고 있는 세 분이 이제 총출동한 셈인 건데 그렇다면 협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왔었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나 보네라는 추측이 좀 나왔었던 거고 뭐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뭐 난관에 부딪혔다기보다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달라고는 했지만 워낙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논의될 의제들이 워낙에 우리 이제 국가적인 경제적인 이런 네.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우려가 좀 있긴 했었죠. 네. 그러면서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만나러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저도 뭐 이렇게 뒤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수지 와일스 그분이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을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이제 실세면 실세라고 이제 꼽을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때 이제 캠프 총괄 매니저를 공동으로 했던 네. 사람이에요. 여성으로는 최초로 비서실장이 임명이 된 분이고 어쨌든 유리천장 깨고 올라가신 네. 분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제 승리 수락을 하고 연설을 할 때 이분 이제 별명을 아이스 베이비라고 불렀더라고요. 약간 얼음 공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이스 베이비라고 부르면서 연단으로 불러 올려서 한마디 하라라고 이제 기회까지 줬던 분이거든요. 네. 이분 이제 고사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인물이라는 평가였고 이 선거에 대한 이제 승리 연설을 하는 중에 이 와일스의 이름 한 7번 정도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한테 직언할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이제 참모로 꼽혀왔고 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 말은 듣는다라는 이제 평가였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강 실장이 여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고 수지 와이스는 백악관의 비서실장이니까 이제 카운터파트로 이분을 만나러 가는 거는 결국은 정상회담 의제 중에서 뭐 하나가 이제 삐걱대니까 와이스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왔었고요. 여기에 뭐 정상회담에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뭐 구광모 LG그룹 네.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뭐 이렇게 세계 총수들도 다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출동했죠. 뭐 민간 사절단으로 합류한 건데 그야말로 민관에서 총출동한 네. 이제 회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러면서 뭐 많은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우리 그룹 총수들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에서 미리 만나서 어떻게 할까 논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갑자기 날아가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해야 된다 뭐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근데 어제 저도 이제 잠들기 전에 깜짝 갑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이 메시지가 올라와서 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도 이제 밤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를 검색하다가 굉장히 놀랐는데 멘트들이 굉장히 셌어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요. 트럼프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뭐 숙청, 혁명, 뭐 한국에 무슨 일이 무슨 일어나고 일이 있는 건가 뭐 일어나는 이러면서 거냐. 이제 숙청이라는 표현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죠. 펄지라는 표현이 그러니까요. 이런 단어를 좀 썼고 이걸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면 이게 정상회담 몇 시간 앞두고 이제 올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상 기류가 감지가 된 건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 숙청이라든가 혁명이라는 이 표현이 한국 내에서 워낙에 지금 이제 내란 관련된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의미한 건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네네. 와중에 기자들이 문제 질문을 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당국의 교회 대상 그 수사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제 교회라는 그러니까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뭐 경찰이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최상병 특검팀이 극동방송하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그 대상 중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정한 목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혜원 목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네네. 듣기로는 이 두 분이 트럼프 정부와도 이제 상당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의식하고 이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뭐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이 스타일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 흔들게 하는 거 아니냐. 원래 이제 협상할 때는 내가 내주고 저쪽에서 받을 건 받고 이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거는 일단 기선제압 하고 들어가는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트럼프식 기선제압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도 좀 흔드는 있었는데 거군요. 일단 뭐 사실은 이런 우려 가운데 실제로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는 뭐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도 이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네네. 뭐 그 특검이 미군 군사기지에 들어가서도 정보를 수집했다던데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그게 직접 수사한 게 아니라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이 어떤 통제 시스템을 받고 어떤 지휘를 받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는 오해한 것 같다. 뭐 미스언더스탠딩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네네. 그래서 이제 오해는 굉장히 쉽게 생각보다 풀린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갔다고 네. 하던데 거기에 보면 트럼프식 협상의 이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간 거가 제가 보기에는 꽤 이제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일단 아침에 이제 기사 나온 것들을 보면 굉장히 상대방을 지켜 세워주고 본인은 낮추고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이 트럼프의 성격이 워낙에 이제 드러내고 주목받고 이런 것들을 인정받는 좋아하니까 거죠. 그런 것들을 10분 많이 활용을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좀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평가인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가는 말이 고우니까 이제 오는 말도 고왔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very good guy라는 표현도 쓰고 네. 뭐 매우 좋은 한국의 대표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2기 집권기 들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이긴 한데 매복 공격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쓸 만한 이제 공격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그렇죠.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남아공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거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거나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뭐 부통령도 옆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너희는 미국한테 고마워한 적이라도 있냐라고 이제 대놓고 그렇죠. 이제 던지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뭐 굉장히 외교적 결례를 범한 적도 있었는데 이 SNS에 올린 글이라든가 뭐 기자들한테 한 말로 미루어 봤을 때 네. 혹시 우리 대통령도 당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약간 규호였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일단 뭐 그러면서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뭐 이 트루스 소셜에 올라온 글 때문에 해프닝이 좀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졌는지 경제 쪽 우리 어쨌든 경제나 우리가 투자 금융 쪽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저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뭐 그냥 그야말로 진짜 현금 갖고 와라 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 같았고 우리는 이것을 어쨌든 뭔가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네. 차근차근 그때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좀 변주를 주려고 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있었나요? 일단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만큼 미국의 최대 관심사도 조선업이었던 거고 네. 관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이 관세 상호관세 효력 발생 바로 전날 극적으로 타결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마스가 마스카였잖아요.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3,5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던 그
금액 중에 1,500달러가 이제 조선협력 펀드였고 나머지 2천억 달러가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력하는 펀드를 만들자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은 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그런 보도도 좀 나오긴 했었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문서로 박아라 네, 이런 식으로 명문화하자. 명문화하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했었는데 일단 이제 미국은 뭐 이 대통령이 이 펀드 투자자를 지정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의 90%를 미국에 대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우리나라는 이거는 사실 이제 대출이나 보증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들어간다기보다도 그냥 그 규모의 보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된 거다. 이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갖다가 이제 쏟아 붓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설명을 해왔었는데 뭐 이런 이제 세부 사항을 조금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이 좀 있었는데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굉장히 뭐 미국의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부응하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약간 두루뭉실하게 뭐 얘기가 좀 된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는 폭넓게 협력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얘기가 좀 된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조선업은 그냥 원론적인 부분에서 그냥 서로의 의지를 이제 재확인했다 그런 수준으로 좀 받아들였고요. 그거 외에 이제 알래스카에 대한 투자, 네, 갑자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관세 협상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투자를 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알래스카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사실 그 내용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 때 이제 예상대로 이제 한국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미국은 알래스카에 에너지가 많으니 양국이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협력 관계를 좀 이어가자. 그래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국이 어느 정도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답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러면서 알래스카 LNG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또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쟁점이었고 우리가 그래도 이거는 좀 양보하기 힘들다라고 했던 게 농축산물 관련된 농산물 관련된 이슈였어요. 네. 우리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언제였는지 공개적으로 이것만은 좀 막아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적인 뭔가 요구가 있었나요? 그게 가장 민감한 이슈였죠. 네. 그러니까 가장 민감하게 다뤄질 거라고 예상했던 이슈였는데 의외로 구체적으로 이제 네, 또 얘기 거론이 별로 되지 없습니다.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농수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관세 협상에 타결했을 때 양측의 이 이해 내용이 좀 달라서 가장 혼란을 빚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네.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간담회 했을 때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관세 협상을 할 때 양국이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을 정했는데 이거를 지금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근데 어쨌든 이제 협상을 하고 났더니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거 너무 한국에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좀 있었고 부처 차원에서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비행기 안에서는 이걸 수정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못을 박았고 그리고 이제 회담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포고문 서명식을 하면서 한국과 무협상에서 결론에 도달했냐라는 질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협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입장을 고수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부분은 아직 이제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 한국 측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좀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한국이 협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뭐 다음에 APEC에서 만나든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나든 간에 이 부분은 또 이제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해서 개방해라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뭔가를 요구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가 요구를 뭘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바꾸지 않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 관세 협상에서 했던 것에 큰 틀이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관심이 갔던 게 결국에 안보 이거는 관세나 경제계 쪽에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방위비 관련된 국방비 관련된 증액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전에 저도 속보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에는 회담 끝나고 나서 국방비 증액해야 네, 된다. 이런 맞아요. 식의 코멘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국방비를 어느 분야에 어떻게 증액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첨단 시설 이런 것들을 네네. 부분에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방위비 증액을 하는데 쓸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관세를 15% 수준에서 타결을 하면서 아 이거와 관련해서 결국 이제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요구했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의 부담을 좀 늘려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올해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금이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한 10배를 늘려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크게 던지고 보는 스타일이라서 뭐 그거를 어쨌든 던져놨고 우리 측에서는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뭐 사실 정상회담 전에 뭐 이런저런 예상들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하기 전에 고위급 회담 그리고 실무 협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이 국방 예산 자체를 조금 단계적으로 증액을 하고 네. 미국산 무기 구매를 좀 늘리는 쪽으로 조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이후 이제 이 대통령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초청 연설을 하면서 거기서 한국은 국방비를 좀 증액하겠다. 늘어난 국방비는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자산을 도입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그 전에 나왔던 보도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는 쪽에 이제 이런 예산을 좀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한 게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주한미군 감축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를 미국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임대식으로 사용료를 내야 되냐. 그걸 그냥 우리가 그 소유권을 갖나? 토지를 그냥 소유권을 가져버리겠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내용,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네. 내용을 조금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쵸, 경향이 네. 있어요. 뭐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사실 한 2만 명대인데 4만 명이나 넘게 주둔하고 있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부지를 건설하는데 비용도 사실 90% 이상을 한국 정부가 쓴 내는 거 건데 아닙니까? 예. 여기에 한국이 조금은 기여를 했지만 대부분이 미국이 했다라고 약간 이제 팩트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압박용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이제 기자들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부인하긴 했는데 뭐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호적인 멘트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방위 분담금을 늘려달라는 얘기는 꾸준히 했지만 소유권을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기지 건설에 기여했지만 미국이 막대한 돈을 썼다. 뭐 임대차 계약 없애고 우리가 주둔한 땅의 소유권을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건데 이 기지는 이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뜻하는 평택 건데 기지. 네. 주한미군 사령부가 사실은 2018년에 이제 용산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이제 새로 둥지를 튼 게 이제 그 평택시의 캠프 험프리스인데 면적이 14,057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군 기지로는 단위 기준은 최대 규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지를 이제 건설하고 나서 서울 용산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미군 분대를 통합해서 이제 이전을 했고 여기에 이제 약 한 100억 달러에 달하는 주둔 비용 그리고 이제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 정부가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치는 안 맞는 건데 결국은 방위 부담금을 좀 높이기 위한 이제 군불대기 압박용 이런 언급이 아니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거기 우리가 가져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압박을 주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관심이 되었던 게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이야기는 사실 북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을 만난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뭐 중국에 대한 코멘트도 약간 있긴 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한 이슈들도 꽤 관심사긴 했었는데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할 때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 2차례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스메이커를 하십시오.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치켜 세워줬죠. 그러니까 이런 뭐 북한과의 화해 모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역할 그리고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축혀 세워 주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얼굴에 이제 미소가 되게 네. 만연하던데 뭐 농담으로 북한에 트럼프 타워 만들어서 골프 치러 같이 가자 뭐 이런 네. 농담도 좀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틀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역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해주겠다, 하겠다라고 이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북한과의 뭔가 이제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미국의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네. 좀 제가 보기엔 된 것 같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대만을 둘러싼 그 중국과의 통로 네네. 가능성 뭐 여기에 대응할 능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재편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구성 운용을 기존에는 이제 대북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그거를 대중 억제로 좀 바꾸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 이제 공동의 대응 범위를 네.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인도 태평양 전역으로 맞아요.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좀 원했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은 그동안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안보는 미국이랑 손잡고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랑 계속 손잡는 거에 대한 이제 불편한 심기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아니면 뭐 조만간에 중국 방문할 때 뭐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같이 갈래?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이 뭐 가자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은 중국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미국에서 가는 전용기에 같이 타고 가려면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이제 농담인 거죠. 그 뭐 중국으로 갈 건데 그러면 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국 너희들도 좀 뭔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조금 이제 기대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에 올 수 있냐 했더니 할 수 네네.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경주의 에이펙에서도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가 될 가능성도 그렇죠.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또 그때 뭐 김정은을 경주로 부르든 아니면 뭐 그 아이펙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뭐 이런 그림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추이는 뭐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상회담은 뭐 이 정도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눴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또 바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네, 그쵸. 바로 갔어요. 그쵸. 네, 거기에서 이제 기업 총수들이나 뭐 젠스랑 CEO도 왔고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왔던데 여기에서는 또 어떤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나요? 이게 사실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준비해간 선물 보따리를 여기서 네. 풀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이제 한국이 미국에 경제적으로 어떤 이제 투자, 어떤 이제 구매를 할 것인지가 여기서 다 이루어졌는데 네네. 이게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뭐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라는 이제 행사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김정은 산자부 장관 그리고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뭐 같이 갔던 국내 이제 재계 회장들도 다 참석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젠슨 왕 그리고 네. 뭐 그 칼라이 회장이죠. 데이비드 루벤스타인도 이제 참석하고 막 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 기업인 한 21명 참석을 했는데 일단 대한항공이 여기 한 100대 구매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보잉 뭐 여객 조선 기업. 원자력, 항공, LNG, 뭐 핵심 광물 이런 분야에서 한 11건의 이제 계약 MOU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좀 뜯어보면 뭐 H현대 사는 서브러스 캐피탈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 뭐 이거는 다 이제 관세 협상에 이어진 이제 네. 후속 조치들인 거고 삼성중공업하고 뭐 비거마린 그룹도 MOU를 체결했고요. 원자력 분야에서도 한 4건의 MOU가 체결이 됐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이제 꽤 활발하게 참여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체코 원전 이슈 때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그 약간 불공정 거래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미국이 어쨌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원전 시장을 이제 잡고 있는데 네. 그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원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한국이랑 손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예상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업체들이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오늘 네네. 이제 MOU로 마련이 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미국산 LNG를 주로 이제 수입하는 계약을 또 체결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통근 선물을 준비해 간 거고 이제 이런 선물들이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푸는데 어느 정도 저는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이번 정부가 사실 외교에 있어서는 이제 처음부터 실용주의를 이제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전용기에서 간담회 하는 중에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그 워딩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뭐 관세 협상이라든가 뭐 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부담 확대 뭐 이제 소유권을 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후속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긴 할 텐데 이런 논의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또 하나의 또 과제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율해서 어떻게든 이제 대한민국의 국익에 이제 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분위기가 좋게 끝났으니까 이런 후속 조치들도 좀 분위기 좋게 스무스하게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다 파악을 해봤는데 교육센터장님 한미 정상회담이 뭐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저는 총평은 뭐 선방했다, 잘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 결과물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선방했으니까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죠. 여기서 트럼프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또 뭔가를 수시로 요구할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센터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미 정상회담 긍정적 효과 기대에도 주가 찬물, 조선주 삼성중공업 선별적 강세, 카지노, 관광, 강관, 로봇 섹터 강세입니다. 자, 오늘 아쉬운 주가 흐름이죠. 코스피가 지금 28.48 빠지면서 0.89% 빠집니다. 뭐 코스닥은 다만 0.30 올라서 800선을 지금 간신히 턱걸이하면서 800선을 오랜만에 회복하긴 했는데 코스피가 중요하겠죠. 니케이도 1.04 빠지고요. 대만도 0.33. 오늘 한국, 대만, 일본 주가가 전부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그 대만보다는 더 빠지고요. 니케이보다는 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이 점점 고점과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2025년도 7월 31일 날 이때 갔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때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때 신고가를 돌파하고 쉬었어야 되는데 이때 하락갭이 결국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날 7월 31일에서 8월 1일로 넘어가는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있죠. 거기서 하락갭이 떨어졌던 그 하락갭이 지금도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쉬웠고요. 그때 그냥 3,300 돌파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한번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일보 타이밍은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흐름이 완전 끊겼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이 붕괴되는 그 날이 4월달 이후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4개월간의 흐름이 망가지는 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일, 4일 정도 오르면서 회복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락갭에 막혔습니다.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갈 때 가야 되고 역시 사람은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한번 기회가 바로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조금 에너지를 다시 충족시켜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겠죠. 오늘 외국인 수급도 좋지가 않습니다. 벌써 5천억 원이 나가고 있죠.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1조도 지금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도 지금 2,800원 샀고요. 오늘도 700원 사고 있습니다. 어제 그대로 유지가 됐군요. 장 마감 때까지도. 저 2,800억이라는 수치는 코스닥의 덩치상 지금 약간 어색한 지금 흐름이죠.
지금 거래소에나 나와야 될 수치가 코스닥에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에 조금 더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5천억을 파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실 하나오션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에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둘 다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하나오션은 지금 6.44, 10만 원이 위태로울 지경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필리조선소 방문이 이재명 대통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어떤 확인된 이슈여서 그런가 별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하락을 해버렸고요. 22에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지금 3대 조선사가 다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료 소멸인가요? 자, 근데 일단 그중에 삼성중공업 있죠.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31위의 삼성중공업 홀로 지금 3% 오르고 있거든요. 자, 조선주가 다 같이 하락을 하진 않고 일부 조선주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뭔가 그들만의 뭐가 있다는 것이죠. 보니까 삼성중공업이 MRO 시장 여기에서 미국 비거마린이라는 회사랑 지금 MOU 체결 소식이 있네요. 자, 지금 이 다른 조선사들은 지금 안 들어와 있고요. 이 지금 삼성중공업 혼자만 지금 MOU를 진짜 맺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MRO 조선사인 비거마린 기업입니다. 이 비거마린 그룹 자체가 유지보수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상선 지원함 건조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건조까지는 우리가 내주지 않고 있잖아요, 미국이. 유지보수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조금 부서진 거 고치는 거죠. AS 같은 거죠. 이제 건조 시장까지 진출해야 진짜 본진에 가는 것인데 지금 최 대표이사가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어쨌든 개별 이슈로 지금 오른 것 같고요. 자, 다른 종목들은 재료 소멸로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는 조금 더 빨간색이 많죠. 오늘도 수급이 좋기 때문에. 자, 지금 오늘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 다 빨간색입니다. 역시 이 10위 안에 이 네 개의 BT 종목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좋아요. 800선을 회복했죠. 그리고 원샷 원킬을 노리는 15위의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샷 원킬이 아주 위험한 것으로 지금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만 계속해서 누군가는 도전을 해야겠죠. 자, 오늘 또 눈에 띄는 거는 역시 계속해서 엔터주의 강세입니다. 오늘도 SM이 2.50% 오르면서 15만 원 가까이 가고 있고요.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만 조금 요즘에 폼이 떨어지고 있죠. YG 엔터테인먼트한테도 지금 뒤지고 있거든요. 물론 시가총액은 YG가 26위 그리고 JYP가 17위지만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갔죠. 자, 오늘도 10만 원 넘는 주가로 1.35 오르고 있습니다. 3대 기획사 중에 유일하게 지금 JYP만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3대 기획사 넣어서 하이브를 원래 넣어야 되지만 하이브는 혼자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3총사를 다룰 때는 3대 기획사로 하겠죠. 자,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특징주 봤고요. 상승률 상위 섹터입니다. 자, 오늘 카지노가 올라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요즘에 중국 관련주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카지노도 그렇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그렇고 지금 약간 중국발 한한령의 해제라던가 비자 발급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카지노 업체, 관광업체, 엔터테인먼트, 영화, 로봇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일단 카지노 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GKL,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이게 전부 다 코스피 종목이거든요.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4.51 오르고 있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이 사실 가장 후발이죠. 후발주여서 지금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은 롯데관광개발은 매스 고객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돈을 많이 쓰는 거는 VIP 고객이거든요. VIP 고객이 와서 돈을 많이 쓰지 매스는 일반 고객이에요. 그냥 335 와가지고 돈을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돈 자체가 없죠. 그래서 홀드율이 떨어지더라도 그게 느는 게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테이블 드랍의 고성장 및 홀드율 하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테이블 게임. 우리가 머신 게임은 335 즐기는 그냥 기계 게임이고 테이블에서 이제 블랙잭이나 이런 바카라를 즐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블 드랍에게 고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게 긍정적이고요. 지금 현재는 매스 고객이 무려 80% 비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파라다이스랑 GKL은 VIP 비중이 높거든요. 자, 이 보시면 홀드율은 카지노의 승률입니다. 카지노의 승률인 홀드율이 떨어지고 있다. 자,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죠. 승률이 떨어지면은 돈을 더 많이 지니까요. 딜러가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하이롤러들, 그러니까 갬블러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매스 고객보다는 갬블러들이 게임을 더 잘해요.
그래서 홀드율이 떨어져서 카지노의 승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판돈을 많이 쓰고 가니까 드롭액이 판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콤프는 늘어납니다. 콤프는 무상으로 골프라든가 음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공하더라도 기분 좋게 해서 판돈을 많이 쓰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홀드율이 하락하고 콤프 비용이 느는 게 일시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되지만 하이롤러가 늘어난다는 증거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이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봤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좋죠. 4월 달에 이게 9,000원 미만에 있었는데 지금 17,000원, 18,000원 2배 갔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자, 그다음에 강간업체. 오늘 조선주는 조금 삼성중공업 빼고는 아쉽습니다만 그 조선을 대가로 우리가 딜을 했죠. 그 딜을 우리 맘대로 한 거 아니고 그냥 트럼프 맘대로 했죠, 솔직히. 자, 너네 필요한 건 석유지. 그럼 알래스카 와서 석유 천연가스 사업 참여해. 대신에 우리 조선 사업에 참여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간업체들이 지금 좋은 것 같은데 하이스틸이 14.63%, 넥스틸이 4.04입니다. 하이스틸이 지금 단독으로 가장 많이 오르죠. 그러니까 강간, 파이프라는 것은 어디든 다 석유화학이든 뭐 지금 예를 들어 조선이든 여러 군데 다 쓰여요. 근데 지금은 알래스카 발언 때문에 지금 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죠. 알래스카 LNG를 언급하면서 강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오늘도 14.63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엔터주는 아까 SM을 특징주로 SM JIP 특징주로 찝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로봇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게 낙수 효과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완성하는 그 완성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가니까 오늘은 로봇 부품주가 갑니다. 이 어떤 흐름들, 알고리즘은 어디서나 반복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SP 시스템즈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는 상한가는 아니었거든요. 아까 20%도 넘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지금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자, SP 시스템즈는 겐트리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XY 좌표 로봇이라고 좌표가 설정되어 있어서 그 공장 안에서 여러 가지 자재를 이송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백업 로봇이죠. 로봇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죠. 그러니까 겐트리 로봇을 만드는데 현대차나 기아 공장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P 시스템즈가 그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갑작스럽게 치솟았고요. 이 오늘 상한가로 인해서 의미가 깊네요. 주봉에서 20주선을 강하게 돌파했고요. 월봉에서도 지금 60개월 선만 딱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 60개월 선에 2025년도 2월 달에도 여기를 한번 뚫으려다가 종가로 실패한 모습 보이죠. 여기가 지금 마의 벽이거든요. 지금 2024년도 중반부터 여기를 뚫으면 새로운 어떤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SP 시스템도 오늘 상한가를 내일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테이블이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게 중요하죠, 사실. 트럼프랑 정상회담은 상징적이고 실무진이 회의를 해갖고 결국 구체적인 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한데요. 이건 제가 만든 이미지고 실제로 지금 젠스낭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이 포옹하는 장면이 이미 언론에 지금 다 배포가 됐습니다. 자, 옛날에도 오뎅집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죠. 그 일본의 유명한 어묵집인가요? 초밥집인가? 그렇죠? 근데 그 뒤로 어떤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젠슨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이 아주 아름답게 포옹해서 밝게 웃고 있다는데 저희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바라는 건 그거죠. 그 웃는 사진만큼 삼성전자의 일감을 몰아주던가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후속으로 이번에 나오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젠스낭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앉아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악수하는 장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이제는 너네들의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젠스낭 회장이 참여한 만큼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인데 젠스낭 회장이 특별 참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미 정상끼리 만나는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그 공백의 상태에 있었잖아요, 정상이. 그래서 정상회담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회의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 두 가지 단어를 넣어서 한 줄 매듭평을 만들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왈, 젠스낭, 우리도 이제 정상적으로 회의해서 같이 정상에 섭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없어도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은 모두 발언과 기자회견, 확대 회담과 비공개 오찬으로 이어졌으며 양 정상은 상호 신뢰와 우호를 다지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감한 현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북핵 문제를 논의했고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슬기로운 생각이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하며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두 정상은 스포츠와 개인적 경험을 공유했고 회담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It's an honor to be with President Lee of South Korea. We've known each other and gotten along very well, where we do a lot of trade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South Korea is a big buyer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also. And we have many things to talk about, and I look forward to it, and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ith you 100%. Thank you.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또 다른 과학 기술 분야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한미 정상회담 등의 대형 이벤트들이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이 선반영됐던 업종 위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정상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지만 3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상승했던 것에 대한 부담감에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89%가량 하락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3,18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 지금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0.33%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1%가량 하락하면서 42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인데요. 일단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5천억가량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넘게 강하게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 현재 가져가고 있고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수급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관측이 됐는데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매수폭을 점차 키워가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7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389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380원대 후반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열린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알래스카 가스전과 관련해 한국과 합작 회사를 추진하려 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했는데요. 뒤이어 열린 한미 비즈니스 테이블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글로벌 에너지 업체
트라피구라와 오는 20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중장기 LNG 도입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히면서 LNG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내에서 LNG 사업을 영위 중인 하이스틸, 넥스틸 등 관련 수혜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스틸이 오늘 12%가량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5,1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넥스틸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 넘게 오르면서 13,82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고려아연 주가도 오늘 상승하다 오름폭을 줄이면서 현재 시간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80만 9천 원 선 지나갑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양국 대표 경제인과 정부 인사 총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희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의 총수가 일제히 모였습니다. 미국 기업인으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칼라일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엑스에너지의 클레이셀 CEO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CEO의 재회 기념 포옹에 현장에서는 한미 간 AI 반도체 동맹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해 200조 원 이상을 신규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라운드 테이블 직후에 조선과 원자력, 항공, LNG, 또 핵심 광물 분야에서 한미 기업 간 총 11건의 계약, 또 MOU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 동맹이 공고해졌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관련 주가 일제히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54%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7만 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가 오름폭을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0.6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25만 7,5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오늘 주가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한 이후 곧바로 조선소 선박 건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앞으로 한국과 협력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면서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를 신호탄으로 한미 간의 조선 관련 투자 프로그램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현지 시간 25일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한미 조선산업 공동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삼성중공업도 미국에서 뒤이어서 관련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권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조선주의 주가 단기 상승 재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세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은 식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일제히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한 가운데 하나오션이 6%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0만 7,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4%가량 하락하면서 강하게 빠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주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은 3% 넘게 오르면서 조선주 안에서의 엇갈리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간 2만 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한미 정상회담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업 협력 강조를 중심으로 북한 에너지 관련 논의들이 이어졌는데요. 이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조선 원전 에너지 관련 MOU가 쏟아졌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이를 재료 소멸로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자세한 전략 알아보시죠. It's an honor to be with President Lee of South Korea. We've known each other and gotten along very well, where we do a lot of trade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We are
thinking about contracting some ships. They build them very well in South Korea. They're also thinking about coming to our country with some shipyards to start us on the process of building ships.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South Korea is a big buyer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also. And we have many things to talk about, and I look forward to it, and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ith you 100%. Thank you.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또 다른 과학 기술 분야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주요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관련된 국내 섹터라던가 종목들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플러스 오늘은요,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좀 주목을 했던 섹터가 바로 조선이 아닐까 싶어서요. 조선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부터 조선업에 대한 러브콜을 끊임없이 하는 게 또 확인이 됐었는데요. 회담 내내에도 조선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좀 거론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일부 선박은 한국 조선소에서 발주를 하고 일부는 대미 투자를 통해서 현지 건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 오늘 방향성은 좀 그닥 좋지는 않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다행스럽게 어쨌든 그 회담 자체는 네.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습니다. 시작 전에는 약간 서스펜스, 스릴러 뭐 그런 영화 보는 것처럼 네, 걱정했는데 패밀리 해피엔딩 드라마로 잘 끝나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는 어제 사실은 선반영에서 미리 좀 올랐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어찌 보면은 뭐 오늘 좀 아쉽긴 하지만 회담이 잘 마무리된 걸로 어쨌든 좀 일단락이 돼서 좀 다행스럽다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조선업에 대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이다라는 것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마스캅 프로젝트라는 그러니까 조선업,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일종의 이제 증명을 받았다 뭐 이런 것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런 것들을 이미 좀 많이 반영하면서 주가는 꽤 올라왔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은 뉴스가 결국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일단락됐고 또 아시아 증시 자체도 어제 미국 증시 쉬어가면서 지금 아시아 증시도 좀 같이 조정을 받는 것에 같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제 성공한 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실질적인 수혜는 대형 조선업체에 그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2000년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하루에 한 대씩 만들던 능력인데 지금은 뭐 몇십 년째 한 대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찌 보면 사실상 소위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런 표현 그렇지만 이게 맨 땅에 헤딩 뭐 이런 표현 할 만큼 지금 투자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소위 인건비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뭐 조선업 기준으로 놓기는 어렵지만 네. 대략적으로 제조업 기준으로 놓고 봐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적어도 30% 이상
초봉이 좀 더 비싼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돈을 줘가면서 사실은 수익성을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만만한 일은 아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더 높은 그러니까 가격으로 소위 원가 상승분을 전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형 조선사 위주로 수혜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런 대형 그 제조업 기반은 우리가 자동차 사례에서도 봤지만 그 옆에 협력업체들이 같이 나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서 다 생산해서 다 보낸다는 게 말이 쉽지 그 큰 배에 들어갈 것들을 옮기는 것만도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협력사들 중에 수혜를 받으려면 거기에 같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그러한 그 소위 자금력도 같이 뒷받침돼야 되고 아마도 이건 대형 조선사가 일정 부분 거기에 관련된 보증이나 그러니까 도움을 같이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종의 이제 밸류 체인이 각 선사별로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수혜주들이 중소형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수혜주와 비수혜주가 갈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본력이 갖춰져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조선 3사 중에요. MRO와 관련된 연관성 이야기를 할 때 HD 현대라던가 하나오션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데 삼성중공업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MOU 11건 중에 삼성중공업이 MRO로 좀 엮여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상대적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그만큼 네. 좀 못 올랐다는 얘기도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이제 MRO 같은 MRO 오늘 발표했는데 MRO 발표했다고 다 주가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해보면 주가가 그 사이 이제 못 올랐다라는 거에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에서 당연히 그런 것들은 상당히 그 사이에 못 오르는 것에 대한 상승 재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도 기대가 좀 크셨을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직접적으로 원전이 막 거론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MOU 관련돼서 연장선을 보게 된다면 11건 중에 4건이 원전 관련된 MOU 체결 소식이었거든요. 국내 관련 기업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오늘 그 원전 그 소위 체결된 기업들 주가 보면은 별로 안 좋죠. 네, 맞습니다. 예, 뭐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또 며칠 지난주 금요일 뭐 어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좀 오른 측면이 있어서 단기에 상승한 것을 좀 일정 부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오늘 시장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그 MOU 자체가 키를 보면은 SMR과 관련된 이제 뭐 그 여러 기업들의 MOU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진짜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당히 불공정하게 맺어진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러한 협상 재개정 이것을 사실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얘기는 어디에도 이제 당장 나오지 않고 있고 웨스팅하우스 자체도 그 MOU 하는 그 이름 못 올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시장에서 원했던 것은 원래 우리 그 소위 그 원전 관련주들이 장기 성장성에서 상당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나갈 수 있는 유럽 대륙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경쟁해야 되는 뭐 중남미나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장의 제약이 될 텐데 이것을 어쨌든 이번에 MOU를 시작으로 미국 정부와 또는 웨스팅하우스와 좀 이것을 풀어 나가야 그래야 사실은 향후 장기 성장성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늘의 어찌 보면 주가 하락은 그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대했던 원전과 관련된 언급은 그리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는 또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뭐 조인트 벤처에 대한 뭐 구상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오늘 강관 관련된 기업들 좀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알래스카 쪽에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 전체로 놓고 보면 상당히 큰 규모가 될 수 있고 관련돼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뭐 이거는 상식선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게 이제 왜 그럼 알래스카에 그렇게 그 소위 천연가스가 잔뜩 묻혀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사이에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개발이 안 됐을까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추운 지역에 들어가서 북극에 가까운 지역으로 들어가서의 소위 건설 비용 이런 것들이 적어도 2배 이상 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봐야 안 거지. 그러니까 지금 소위 책상 위에서 계산한 게 2배 이상인 거고 실제로 해보면 통상 이런 경우는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전체 프로젝트는 수익성을 내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를 결국 이 전체 프로젝트 안에서 장기 계약을 맺고 여기에서 시공을 하고 그 모든 것을 가격에 녹여내서 거기서 수익성을 내야 되는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그러한 석유, 가스 업체들이 지금까지도 참여를 안 했던 게 그거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그와 관련된 것들,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본격적으로 나와야 정말로 수혜주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과 실제로 나중에 이거와 연결된 것은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광 관련된 기업들 개장 직후에 강한 상승 보이던 종목들도 어쨌든 시장에서 확인하고 접근하려는 모습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인 듯합니다. 에너지 관련돼서 또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뭐 사실은 뭔가 엄청난 요구 조건이 좀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맞아요. 뭐 다행스럽게 뭐 우리가 1,000억 달러 그 수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해 주는 거 이것은 그냥 유지가 돼서 다행인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연에 한 200억 달러 이상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무리 안 하고도 원래 하던 것으로 좀 생색을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해피엔딩으로 끝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바이오, 철강, 기계 뭐 여러 가지 제조업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쪽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은 미국은 자기 아쉬운 데들을 당연히 해달라고 하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냉정해 보면 지금 트럼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한테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오라는 식의 맞아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현금을 주면은 상당히 어찌 보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확실하게 가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정부의 전략은 이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쪽으로의 협력을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1,500억 달러의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범용 2,000억 달러에 대한 그러한 그 협력은 그쪽으로 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서의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솔직히 저마진 분야, 이제 인건비 따먹기 뭐 이런 쪽은 가면은 이미 인건비가 거의 너무 높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실제로 그쪽과 관련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면 상당히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보 측면에 대해서도 좀 북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다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더 좋아지는, 유화되는 그러한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김정은과 트럼프의 대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리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 기업들 이로 인해서 오늘 개장 직후에 강하게 튀어올랐다가 지금은 좀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자 전략에 좀 애를 먹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은 뭐랄까요? 이게 이제 냉정해 보면은 우물가 가서 숭늉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대는 있지만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누구냐면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한다고 거기서 바로 나올지는 불분명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미 한번 하노이 회담이나 싱가포르 하노이를 다 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실패를 한번 크게 겪었고 그 사이에 북한은 몸집이 좀 더 커졌죠. 소위 몸값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ICBM과 핵
그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좀 더 명확한 뭔가 확답이 있기 전에는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를 후원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북과의 그러한 대화의 물꼬를 좀 본격적으로 열 수 있다면 북한도 지금 많이 아쉬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쉬운 걸로 알려져 있고 제조업을 지역별로 대규모 우리로 따지면 산단 같은 데를 만들고 싶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미 한번 했다가 실패했지만 지금 문 닫고 있는 개성공단을 되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별로 거기도 결국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러한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끔만 열려지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냥 기대감과 그러한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락하겠지만 그런 것이 구체화될수록 기회는 충분히 열 거다. 그래서 너무 마음을 급하게 갖지 마시고 이 뉴스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좀 다행이었다. 네. 걱정으로 불안하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했는데 결과는 상당히 정말로 화기애애하게 끝나서 다행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뭔가 구체화된 건 냉정해 보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워킹 그룹이 할 수 있을까요? 실무자단 간의 그런 모임에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구체화된지 여부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남북 간에 상당한 긴장이 있었던 것이 상당폭 줄어들고 트럼프와의 첫 거래를 상당히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한 불확실성이 들었다는 것만은 상당히 우리한테 고무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다행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한미 정상회담. 앞으로 구체화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어제 사실 또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결국에 핵심 내용은 집중 투표제가 들어간다라는 거였는데 과연 이 집중 투표제가 우리 증시에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뭔가 제한을 줄 수 있는 독이 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 1차 상법 개정안 때는 우리가 기억을 하시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감사위원 선임할 때 3%를 적용, 그리고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용어를 바꾼 것, 그리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이번에 통과가 됐죠. 2차 상법 개정안은 이 감사위원 3%를 적용하면서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리는 거, 그리고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집중 투표제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느냐? 간단하게 제가 이것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집중 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지지하는 이사진도 이사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게 만드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순 투표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사를 뽑을 때 만약에 지배주주가 60주를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들이 40주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한 주당 한 표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한 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2명을 뽑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많은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배주주가 무조건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집중투표제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기서도 역시 2명을 선출한다고 하게 되면 2명을 선출하니까 한 주당 2표를 주는 겁니다. 지배주주가 60주를 가지고 있으면 120표를 행사할 수 있고 소액주주가 40주를 가지고 있으면 80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 찬성, 반대를 동시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이사에게 표를 주는 거죠. 근데 몰아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중해서 80표를 몰아주면 이 사람이 이사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집중투표제가 이러면 많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해외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자산 2조 원 상장사라는 제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유예하고 나서 시행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이제 기업들이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양성하면서 이것에 대비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 때문에 경제 8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배임죄를 완화해 주든지 뭔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채워달라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렇게 될지 민주당은 그리고 앞으로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의무 소각도 추진하게 됩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이 추이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이 끝날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더 내일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